오랜만에 통영 그제로 향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 몇 개월, 한 6개월 됐나요?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오랜만에 가는데요. 오늘 그제로 향하는 목적은요, 제하고 친한 그 지인 형님이 파크 골프장, 원래는 거기가 그냥 스테이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차박이라고 합니까? 차박하고 스테이 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그러던 차에 요즘 파크 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파크 골프장을 만드셨는데, 오늘 제가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촬영도 하고 형님도 뵙고 하러 갑니다. 이 전기차니까 뭐 얼마든지 다녀도 요즘 유리 폭등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면서 그냥 켜놓고 라디오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영, 그러니까 진주에서 통영 가는 길인데요. 지금 아직 사천시입니다. 그래서 사천 1터널이네요. 과거에 제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통영의 북통영 IC에서 내리면 그린밸리라는 파3, 파4도 있습니다만 연습장이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땀을 많이 흘렸죠. 골프를 즐기는 게 아니고 땀을 흘린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땀을 흘렸는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자에 소금이 하얗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침 바람에 날려가서 이제 그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에 빠져서 그냥 안 건지고 놔둬버렸습니다. 그 이제 KS PJ 프로 제가 입단이라고 하고 일단 심사에서 제가 통과해가지고 받은 모자인데요. 그게 이제 없습니다. 그 골프 이제 시작하고 한 6개월, 7개월 때 싱글을 쳤으니까 대단했죠. 그 열정이. 지금은 뭐 골프에 대한 열정은 다 식었고, 왜 식었냐고 물으십니다. 필드에 제가 바빠서 필드에 나가면 하루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모으기가 힘들고, 이제 다들 나이 드니까 이 골프를 다 놓고 파크 골프로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놓게 됐는데, 또 어깨에 제가 또 부상을 다 해가지고 골프를 너무 좀 소위 무식하게 쳐가지고 그 이제 근육이 완전히 파열이 다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드라이브 270, 280 내려고 막 어거지 힘을 썼더니만 그렇더라고. 그냥 200, 한 1, 20 정도 치면서 쳐도 되는데 오직 그렇게 짝타 보이려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낙석 지역입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약 과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시속 제가 지금 100km 가속 구간입니다. 여기는 또 경상남도 진주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네요. 행정구역상. 여기서 우측에서 내리면 연화산, 금곡 쪽으로 가고요. 자, 곧 고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 휴게소, 공영 휴게소인가 아마 지역입니다. 거기 나올 거예요.
100년 전통 실크의 명산지 진주 왼쪽에 나네요.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야생동물 출연이 잦은 곳입니다. 이제 여기는 보승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이 26년 5월 2일인데요. 역시 이제 온 산천이 푸르게 이제 물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 가로수로 심어놓은 거 보면 은행나무보다는 이팝나무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은행나무였는데요. 요즘은 이팝나무로 거의 바뀌고 있네요. 야생동물 출연이 잦은 곳입니다. 자, 공룡나라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야생동물 출연이 잦은 곳입니다. 마지막 휴게소네요. 라스트 서비스 에어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 한번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안에서 휴식은 취해도 되고요. 어제 밀양 갔다 왔는데 아직 빵빵합니다. 배터리는 326km 운행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여기가 고성 공룡나라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마다 요즘은 이 태양판 다 설치해 놨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참 좋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차도 주차하면 여름에 덥지도 않고, 비가 와도 비도 피하고, 눈이 와도 눈 피하고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니까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관광 많이 다니시네요.
알록달록 옷 입으시고. 울지 않아요 시려가는 사랑 앞에. 참 노래들 다 잘하죠. 근데 뭐 요즘 가수들 노래 다 잘하고 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미자 선생님 음성을 목소리를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이 팝나무입니다. 어제 밀양 가서도 보니까 단장면 들어가는데 전부 이 팝나무 가로수였습니다. 내가 시륵하는 사람 앞에. 제목이 내가 왜 옵니까? 등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 밀양 가서 그 누님들하고 이제 조교육을 했는데요. 거기 산 아래 휴는 실휴자겠죠. 시속 100km 그래서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느낀 거는 그 조그만 장소에 야생동물 치료원이 정말 잦은 하루에 곳입니다. 보니까 한 100명은 모시겠다고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부부죠. 부부가 참 머리 쓰면서 같이 해보배가 하는 거 보면 지역입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기본 1인당 12,000원인가 그렇죠. 약 700m 앞 그 다음에 오시면 뭐 아로마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가고 하니까 1인당 15,000원 보면은 100명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매출이 30일 뭐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루 정도 쉰다 보고 한다니.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면은 4,500 매출이니까 그거는 이익률이 아무리 못해도 50%를 시속 넘으니까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참 잘 내야 돼. 그러니까 그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로마 향을 낸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간식거리를 냉장고에서 셀프로 그냥 셀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디어를 잘 쓴 것 같아요.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또 지점입니다. 어제 이제 단장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누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저 차 봐라 이러더라고요. 차가 100대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커피숍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그 밀양촌에 뭐 사실 인구수로 보면 10만이 안 되니까 촌이죠. 그리고 또 단장면 자체가 촌이지 않습니까? 관광지이긴 해도 단속 지역입니다. 차가 100대 정도면 기본 2명이서 왔다 해도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손님 아무리 못 받아도 주말에는 500명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1인당 10,000원입니다. 500만 원이. 그 왜냐하면은 커피 한 잔에 기본 5,000원이잖아요. 5,000~6,000원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켜 먹는 게 과자류, 빵 이런 것들을 또 시켜 드시거든요.
그럼 이런 거 만 원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500만 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매출이 그럼 월 1억 5천이니까 그것도 절반 남거든요.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조교육은 부부간에 하시면 되지만 커피숍은 이제 2명 정도 치고는 둬야 됩니다. 그 정도 인원 같으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지역입니다. 운영을 하시는 거 보면 그전에는 거기 장사가 정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파리만 날리는데 일명 그 스파게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떤 품목을 고르고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창업을 꿈꾸시거나 창업은 우리 요식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어느 부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신중한 전문가의 조언을 그리고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지도 받는데 1,000만 원 줘도 안 아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컨설팅 받는데 100만 원도 아까워 손이 떨려가지고 그럼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얻으면 가게세 내죠. 그 다음에 그 창업 비용 기본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그 장사 안 되면은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더라도 정말 컨설팅 제대로 하는 분,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요식업 중에 대기업들 있잖아요. 롯데리아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은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이런 가게들이 우리 또 큰 걸 보면 롯데 몰 또는 백화점 이런 데는 유동 인구라든지 소득 수준하고 전부 감안해서 전부 매장을 오픈하거든요. 예, 그렇듯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시골에 한적한 곳에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한 곳에 그냥 거리가 멀어도 뭐 1시간 걸려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입소문이죠. 그래서 음식을 잘하든지 서비스가 좋든지 뭐 하여튼 뭔가 특색이 있는 쪽으로 다 좋으니 최고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요식업 3년 이상 오픈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 이내에 접는다는 얘기죠. 그런 가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빚으로 허덕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절대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소위 머슴살이를 해야 됩니다. 알바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1년만 좀 배우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지나가는 말 누가 하는 걸 듣고 그냥 따라 하신다, 뭐 제일 쉽다 하시기, 그런 거는 야생동물 치료를 정말 가진 곳입니다.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장을 나수는 이제 무기를 다 개발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루타가 돼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는데 최소 3개월 아니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사고체 여과율이 지금 현재 45에서 47 정도 되는데요. 요거 10 정도 높일 수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자로서 최선의 방안을 지금 찾아냈다고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내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고체 유가율이 55 정도 되면 크레아틴인 수치가 1.35, 3, 요 사이가 될 거거든요. 자, 나중에 또 찍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나면 북통령 IC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린밸리가 여기 있습니다. 파3 골프 연습장. 네가 물어보면 얘는 물어보면 생성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대화형이래. 얘는 뭐냐, 자기가 예를 들면 저 영수증을 10개를 찍어서 사진을 올려놓고, 야 이거 날짜별 정리해, 얘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베트남 여행 가는데 이거 얘가 다 여태까지 내가 비투비로 물건 샀거든. 근데 산 가격이랑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앞으로 또 살 때 네가 협상해. 그럼 얘가 알아서 직접 다 보내. 얘가 합사자가 돼. 사고나발 지역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나오다가 2026년에 3월달에 이제 클로드가 소넷 4.6 나오면서 클로드가 이제 완전히 얘 에이전트 뽑으시죠. 저도 하죠. 근데 클로드하고 이제 오픈에 2개를 쓰는데 사실 클로드하고 놀리죠. 오픈AI는 대화형. 사실 돼. 놀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걸 갖고 오는데 에이전트 애니까 옛날에는 뭐야, 회계, 법률, 인사 이런 걸 싸스로 해서 속도로 쓰다가 이제 다 끊고 어떻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심정에 맞게 에이전트 AI를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에 휴머노이드가 뭐예요? 로봇에 인간의 모습을 로봇에 뭐가 나와? 약 여기 700m AI.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이 단속 전체가 구간입니다. 지금 조직,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산업 전체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휴머노 착시. 너무너무나 중요한 수. 어떻게 돼요? 변화. 저거를 오그먼트인데 저걸 갖고 뛰는 사람, 저거 안 갖고 뛰는 사람. 이제는 참나. 그래 지금 계속 공문이 나오는 게, 이건 누가 알아야 된다? CEO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나발 지역입니다. 의도적으로 있죠. 의도적으로 또 깔고 의도적으로 물어보세요. 내 파일에 엄청난 내가 자료가 있는데 이거 자료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해줘. 의도적으로 다 그만 해보라 그래.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많아지죠. 자, 이렇게 제3의 목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르는 더 웨이브 월수, 이거에 뭐가 돼야? 주인공이 돼야 내가 지속성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만 얘기하고. 자, 알고리즘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새로운 모습이 있어. 그게 이제 제 사회의 목표인데, 그냥 방향만 하나는 뭐냐면 창조와 상상, 또 하나는 뭐냐, 감성. 그러니까 아무리 알고리즘이 발달해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상상력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 상상력에서 이게 상상력은 질서 없이 내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진구시입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냐? 이노베이션, 혁신, 기존에 있는 걸 새롭게 만들어.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인벤션, 그전에 없던 거에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혁신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없는 거를 새로운 가치를 주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 사업은 그 두 가지. 그제로 갑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
뭐냐면요, 직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직원의 숫자, 그게 핵심. 옛날 얘기하는 사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전화가 지누스 이은재 있었거든. 그런 거예요. 야, 매트리스 얼마나 커? 중국에서 이 매트리스 이걸 보내니까 이 운임이 어마어마하잖아. 이걸 어떻게 돌돌 말아서 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나온 바람에 어디 얼마 된 거야? 1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 우리 회사를 슈퍼모먼트로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갖고 있어.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급격해요. 그냥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이디어 성과주의다. 이게 리더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걸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회사 자체가 이런 걸 내는데 두려워하면, 이것도 잘못 냈다가 이러면, 그래 회사가 되네 수평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아이디어 누가 내는지 알아요? 같은 진짜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얼마나 얘가 그 일을 간절하게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감성,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이제 누가 중요해지냐면 고객이 중요해져요. 고객이 이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제 하나는 B2C는 B2C잖아요. 이거는 고객이 어떻게 돼요? B2B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우리 상대방 고객이 어떻게 돼요? 성공. 직원들한테, 우리 영업이나 뭐 할 때 직원들한테 우리 이 제품을 거기다가 납품했는데 그래서 우리 제품 때문에 그 기업이 성공했냐? 그렇게 내게 팔았냐? 이거 B2C는 뭐냐? 그 사람이 우리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행복을 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감동받아갖고 옆에 내까지 데리고 오고. 제가 4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선 사람의 실수가 저는 다른 걸 좋아해서 이거만 그 사람의 이익, 이익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거는 구별을 좀 여기서 이익과 개인주의가 약간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해. 나 그거 해. 그러다 봐봐. 소설가 뭐 다른 사람 없거든. 소설가 뭐 다른 사람 같이 쓸거 같아. 못해도 회사 내에서 능력은 있는데 자기가 주어진 그 일 위에 나머지는 나 잘 모르겠어. 그건 개인주의. 이 길에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망, 모든 게 어떻게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나는 좋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아니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익파적인 사람이냐, 그 정도는 리더가 어떻게 돼요? 구별해줘. 그 정도는 구별해줘. 그래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정한 얼굴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면 일 굉장히 열심히 해. 일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간신일 수 있어. 그래서 결국 가까이에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베푸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베푸는 게 참 나중에 크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까 도망가는 누구 만나. 그리고 명함 하나 뭘 하나 받아도 스트롱 타이는 뭐냐면 하결 과정 치유, 미크 타이는 명함을 주고 받는 사람. 사실 여태까지 연구를 해보면 저 미크 타이에 의한 결과하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 다리로 인해서 거제가 섬이 아닌 육지 내륙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섬을 면했습니다. 사람의 이유를 보내온다. 또 부산으로 향하는 겨가대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진실을 저 오른쪽에 집 참 예쁘게 딱 멋지게 지어놨네요. 예술촌인가요? 그 다음에 어려움도 많은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어. 그 다음 바깥으로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 다른 전문가들 우리 청년이 엄청난 전문가들 있잖아요. 잘 생기고 그럴 땐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너무 야 이거 있는데 바로 물어보고 그럼 거기서 문제 이게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눈이 오는가 이건데 사장, 손에서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의제시 종합축산환경소네요. 야, 우측에 홍바시 나무들이 이게 신품종이거든요. 거의 90%가 붉은색이에요. 과거에는 거의 한 3-40%가 붉은색이었는데 신품종 우리가 제가 보면 어떻게 해요? 쫙 깔려있네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찾아. 그 다음에 때리는 거예요. 때라는 때는 거예요. 때는 뭘 때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정감이 여기는 그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장입니다. RPC죠. 미국 종합처리장. 저거 평가할 때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요. 비용이 아마 35억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약 500m 앞 통영에는 벼농사를 거의 안 짓거든요. 근데 그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좀 얘기가 다른데 그제도 또 벼농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고성크가 오면은 괜찮아요. 고성도 RPC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성하고 그제 걸 아우르기 위해서 저렇게 위치가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강의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면 어디 많이 들어본 분인데 엄청 열강을 하시네. 아주 많이 하시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가만히 있어. 하늘이 옮겨. 너 수고했다. 내가 옮길게. 내가 뭐라고 해요? 천문이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그대로 인간관계와 변화 이 기본기를 단단히 갖추고 있으면 나한테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충분히 짧은 기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호글로닷컴 이금용 회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윤구원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전
아침까지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내륙, 경북 내륙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수도권이 27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꽤 있어서 더웠는데 오늘은 경상권의 기온이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가 서울은 22도까지 오르는데 지겠고 세종과 대전은 2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도 같은 데 23도, 또 강릉은 25도, 대구는 26도 정도 역시 경상권 쪽의 기온이 약간 높아서 활동하시면 약간 더울 수 있겠고요. 그래도 오늘은 하늘이 핀 편입니다. 햇살이 그렇게 따사롭진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려서 이번 비는 월요일 새벽까지 충청도 전역권, 월요일 아침까지 수도권, 낮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에 이어질 텐데요. 대부분 5에서 40mm의 양이 예상되지만 남부지방으로 가면 10에서 최대 60mm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30에서 80, 남부 산지로 1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 당분간 낮에 한성 바람을 선물하겠습니다. 최영구였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란이 합의를 원하지만 새 협상안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화를 통한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란 지도부의 분열을 꼽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일방적 기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공성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만에서 KBS 뉴스 유진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에 내서면 서산 영덕고속도로 통주 방향 화성나들목 인근 지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 10분가량 통제됐다가 밤 11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중국 상주에서 한 임신부가 응급 동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280km 넘게 떨어진 부산까지 헬기로 이송됐지만 태아가 끝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현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차 30대성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인근 충북과 충남대학병원 6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25분쯤 A씨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태아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세종시 조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나 전체 1,4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대전 세종 충남본부는 자체 수전 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려 5일쯤에나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동식 발전 차량을 동원해 임시 전력을 공급 중입니다. 앞서 화재 당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10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개혁신당 조홍천 전 의원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휴 둘째 날 대전과 경북을 차례로 찾으면서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아이조아 대축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로 이동해 오준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부산과 경남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험지 공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5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평균은 1,903.6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5.1원이 상승한 2,002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가 대미 투자 등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유해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산 승용차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새 협정을 맺으며 미 수입 차량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이번 결정으로 관세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관세 인상 시점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EU가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국 등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겨냥해 이란전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미 대통령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정부 역시 이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쿠바 정부에 대해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재를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며 국내외 논란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강공책을 통해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000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감축이 6달 내에서 1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36,000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일본에 이어서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가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등 7개 기업과 기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사 모델인 클로드를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 시속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자, 그제맨입니다. 통신기술 특허 라이센스로 여기서부터 3,9억 그제맨이 달러, 약 되겠습니다. 5,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 1일 두 기업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GTE에 지급해야 할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일시 정상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 편곡이 글로벌 음원 차트인 스포티파이에 6주 연속 진입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최신 주간 차트를 보면 BTS의 아리랑은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 2위에 올라 6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이틀곡 스윕은 위클리 톱송 글로벌에서 지난주보다 한 단계 상승한 2위에 올랐습니다.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은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6주째 10위권을 굳혔고 일본 오리콘의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에서는 5주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상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99회 시상식에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을 현지 시간 1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등장인물이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출연자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돼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번 비는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잦아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제주 해안은 10에서 80mm, 전남 우측에 해안과 경남 그제 남해안은 식물원이 20에서 있습니다. 60mm, 오른쪽에. 그리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또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옛날에 제가 19도입니다. 촬영해서 KBS 라디오 정원 올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방선거가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5월 황금 연휴를 보내는 여야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로 떠오른 영남 순회 방문에 나섰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구와 부산을 찾아 수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당의 투톱이 서로 동선을 달리한 것을 두고 갈등설이 제기됐었죠. 이번 주말에는 동반 행보를 하면서 논란 불식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신인규의 시사펀치 1, 2, 3, 또 일부 조갑제의 시사 강펀치, 2부에서는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눕니다.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 수련관.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1번. 이곳을 목적지로 설정. 예. 노선은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입니다. 총 70km 가깝게 정체인 가운데 북천안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는 26km나 버겁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경기권에 벗어나기가 오늘도 가장 불편한데 서평택분기점에서 10.8 소요대교까지는 14km 구간 오송로군에 막힙니다. 갔다가 강원권과 가봐야 이어지는 되겠네요. 우선 중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그리고 내촌을 중심으로 각각 14km가량씩 밀리고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둔내 부근 지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아직 반지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사펀치 1, 2, 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첫 번째 시사펀치는요. 노동절로 명칭 변경, 함께 상생하는 길 찾아야입니다. 네,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어제 청와대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죠? 예,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뀐 첫 해이고요. 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동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동시 참여로 진행된 행사에서요. 이 대통령은 AI 기술 전환으로 인한 노동 대체 시대에도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가 빠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일터 안전을 이윤보다 우선하겠다는 원칙 아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노동 존중과 기업 친화는 양립 가능하다면서 노사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장, 공정,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 주간에 6,700선까지 터치하고 잠시 조정 중인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코스피는 지난달 30일에 전 거래일 대비 1.38% 내린 6,598.87로 장을 마쳤는데요.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이후에 순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약 400포인트 차로 7,000선에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승과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경제는 반도체 대기업과 나머지 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인데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반도체 외 업종과 가게는 보물과 고용 악화에 노출되면서 체감 경기와 지표 간의 온도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26조 원대 추경이 가계 소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모험 자본 공급이 첨단 벤처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네. 두 번째 시사 펀치는요?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속도내는 민주당입니다. 네. 이 하정우 전 청와대 EI 수석 결국 부산 북구갑으로 공천됐죠. 하정우 전 수석이 지난 28일에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 북구갑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9일에는요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식을 통해서 부산 북구갑에는 하정우 전 수석을, 또 충남 아산 을에는 전은수 전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 평택 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고요. 관심을 끌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백의종군하겠다라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한편 하정우 후보는요 지난 29일에 부산 북구에 위치한 구포시장을 방문을 해서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던 중에 일명 손털기 논란에 직면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 측 관계자들의 거센 공세를 받았지만 하정우 후보는 손이 저려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신인으로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셈인데요. 앞으로 부산 북구갑이 상당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핫한 이슈가 되는 지역구가 경기 평택을 모자구도로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 인사 중에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평택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은 유이동 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에는 김재현 대표, 자유와혁신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총 5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현재까지 후보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5자 구도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신장식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김용남 전 의원의 과거 조국 사태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하라, 또 해명하라라는 걸 촉구를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와 조국 후보 당사자까지 가세를 하면서 초반 네거티브 전략을 강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용남 전 후보는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에 소속된 정치인으로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평택 지역구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건강한 경쟁을 하자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무엇을 반성하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고, 슬로건으로는 이재명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펀치는요? 다시 또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공천도 속도를 냈죠. 대구시장 공천했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공천도 이루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에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유영하 의원은 탈락을 한 셈인데요.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 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한편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는요, 국민의힘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집토끼 사수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 문제를 보궐선거 공천으로서 마무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어게인 노선 강화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하남갑에는 이용전 의원, 울산 남부갑에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변호사, 인천 연수갑에는 박종진 인천 서구울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이 됐고요. 자, 부산 여기서 오송농원 가는 길로, 그리고 파크 골프장으로 변신했죠. 가는 길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